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들 잘들 보내시죠? 저도 얼굴이 새카맣게 탔습니다. 제가 뭐 자전거 이 운동에 그냥 빠져버려가지고 그냥 뭐 손이 그냥 새카맣습니다. 그냥 뭐 여기저기 뭐 이빨이 좀 태워야 겨울 좀 건강하게 날라고 그럽니다. 오늘도 자전거 타면서 그 무명 가수 무슨 카바레에서 나오는 놈 같아요. 근데 노래를 또 너무 구수하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꽃을 든 남자라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걸 하는데 얼마나 웃기냐면 외로운 가슴에 꽃씨를 뿌려요 사랑이 싹 틀 수 있게, 이런 노래인데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외로운 내 가슴에 현차를 뿌려요 사랑이 싹 틀 수 있게. 그리고서 뭐 하얗게 두 손 흔들며 내 곁에 내릴 때부터 온통 나를 사로잡네요. 그 뒤에 나는야 현찰 들고 그대 가슴에 영원히 안기고 싶어라 사랑에 취해 향기에 취해 그대에게 빠져버린 나는 지갑 든 남자. 이런 노래 너무 웃기다. 현찰을 뿌리래요. 야,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자전거를 깔깔거리고 타고 왔어요. 괜찮지 않나요? 어쨌든 무명 가수가 부르던 누가 부르던 이러한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거 대단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자전거 타면서 굉장히 웃음을 이렇게 풍기면서 오늘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타면서 주변에 몇 사람을 봤어요. 아직은 젊은 사람입니다. 40대 중반인 사람도 있고 40대 후반인 사람도 있고 남자 여자 몇 사람을 봤어요. 중풍이 맞아서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있지만 그분들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자전거를 타고 한번 싱싱 달려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이 현찰을 뿌리는 노래를 들으면서 왔지만 어찌 보면 그분들한테 또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일반적으로 뇌졸중의 전조증상이라고 하고, 요즘 또 일본 그 현대의학적으로는 미니 뇌졸중이라고 또 이렇게 용어를 했습니다. 말도 복잡해. 중풍 전조증상,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례를 보면 65세 되던 어떤 여자분은 10초 정도 깜빡 눈이 안 보이는 현상이 있어서 병원에 안과에 갔더니 이상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3일 뒤에 중풍 맞아서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례. 또 서울의 모 유명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한쪽이 마비돼서 들어온 사람이 응급실의 의사가 별거 아닙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처방을 했어요. 근데 특별한 처방도 없고 의사가 돌아가라니까 그냥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완전히 반쪽이 마비가 돼서 와버렸어요. 이렇듯이 중풍, 뇌졸중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잠깐 왔다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24시간 이내에 증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일과성 뇌허혈증이라는 이러한 용어를 또 붙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미니 뇌졸중이 나타나면 3개월 안에 실제로 뇌졸중이 발생하면 중풍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뇌졸중 환자, 중풍 환자의 40%는 이런 미니 뇌졸중을 경험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미니 뇌졸중이 처음에 왔다가 그냥 방치하고 다음번에 올 때는 심각한 중풍을 겪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 미니 뇌졸중은 심장에서 가까운 굵은 혈관인 대동맥의 협착으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는 혈관인 소동맥 협착으로 인한 뇌졸중보다 큰 대동맥의 협착이니까 세게 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차 뇌졸중이 왔던 사람, 1차 중풍이 살짝 왔다가 지나간 사람이 다시 오면 세게 온다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미니 뇌졸중은 대동맥 협착으로 발생하는 거고 소동맥 협착으로 오는 뇌졸중보다 더 세게 온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미니 뇌졸중의 증상들을 유심히 관찰해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또 얼굴이 마비되거나 감각이 이상 둔해지는 겁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또 하나는 의식장애 멍합니다. 아시겠어요? 붕 뜬 것 같고 막 밟아도 밟은 것 같지 않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말이 잘 안 됩니다. 언어장애 시옷이 디귿을 합니다. 얼뛰고 절뛰고 타타타 이렇게 나와요. 얼씨고 절씨고 해야 되는데 얼뛰고 절뛰고 따따따 이렇게 됩니다. 시옷이 디귿으로 발음이 날 때. 그 다음에 시야장애 잘 안 보입니다. 뭐가 깜깜해졌다가 다시 보이는 이런 증상들. 그 다음에 보행장애 갑자기 막 땅이 푹푹 꺼지는 것처럼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거나 어지럽거나 균형 잡기가 어려운 현상 그리고 갑자기 심한 두통이 날 때 이런 것들은 전부 이런 미니 뇌졸중 이 미니 뇌졸중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이 중풍들은 전조 증상이에요. 그런데 편측 마비가 심하거나 의식장애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 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러려냐고 그냥 넘어가 버리 말아요. 두통이 심하면 그냥 뭐 개버린 사 먹고 말아버리. 이러다 말겠지. 피곤해서 그랬지. 라고 하면 어김없이 중풍 맞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도 그 자전거 타면서 그 젊은 사람들 아직도 할 일이 많고 살아갈 날이 창창한데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열심히 걷고 있어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갑자기 시야 장애가 오는 이유는 우리 몸속에서 이 눈, 망막 혈관이 가장 가늡니다. 그래서 혈전으로 인한 망막 혈관에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 눈이 안 보여요. 제일 먼저. 물론 뇌경색도 마찬가지예요. 뇌경색이 와도 눈이 안 보입니다. 그렇듯이 이런 몸 안의 혈전이 많이 누적돼서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시력장애부터 온다. 여기 65세 어떤 여인분 10초 정도 갑자기 눈이 캄캄하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안과에 갔더니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3일 뒤에 중풍을 쓰러졌다. 중풍을 쓰러졌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 흡연하는 사람, 음주가 잦은 사람들은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뇌졸중은 뇌에 갑작스런 순환 장애가 발생하면서 뇌혈관이 막힌 거. 이건 중풍이나 뇌경색. 그 다음에 터지는 거. 뇌출혈. 그래서 뇌 조직이 손상되는 병. 이걸 갖다 뇌졸중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뇌의 갑작스런 순환장애, 이것은 혈전의 과다 누적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사람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뚱땡이. 동의보감에 보면 비인다 중풍이었어요. 살찔 삐자죠. 뚱땡이는 중풍이 오기 쉽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플러스 추가해서 부정맥이 있는 사람도 뇌졸중, 중풍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규칙적으로 혈액을 이렇게 뿍뿍 뿜어서 공급을 하는데 이것이 뿍뿍 뽑다가 한 번 쉴 때는 그게 심실에 피가 고입니다. 짱비로서 다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밀기 때문에 여기 그냥 피가 고여 있어요. 그 심실에 피가 고여서 이것이 혈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전이 발생하게 되죠. 이것이 뇌혈관을 막아버리고 결국 뇌졸중, 중풍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심장에서 뇌로 혈액을 약 20에서 25%를 송출하고 있는데 그것이 혈전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쉴 때는 혈전이고 푹 밀었을 때 뇌로 가서 막아버리기 때문에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동양의학적 소견으로는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혈전 과다가 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혈액순환 장애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혈전이 과다 생성되는 원인은 나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맑은 피가 생성될 수 있도록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뭐 기름에 볶고 지지고 튀기고 이런 음식들, 달콤하고 씁쓸하고 이런 그냥 청량음료, 그냥 인조 이 설탕이 들어간 음식들을 자주 먹다 보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이 되고 그것이 바로 혈전이 돼요. 그래서 나쁜 원료를 먹었다. 즉 좋은 원료를 먹자는 거예요. 그게 생식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생식. 그래서 이왕이면 동가홍상이라고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해서 생식을 먹는 게 제일 좋고, 두 번째는 순환장애 원인이 혈전이라고 했어요. 혈전을 제거하자 이게야. 어떻게 제거하냐 이게야. 그것이 바로 부항사열이에요. 부항사열을 해서 혈전을 제거하자는 거예요. 물론 서양의학적으로는 뭐 혈전용해제를 쏘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발을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서양의학적으로 보면 추울 때 이런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인 사람들은 또 특히 노인분들은 추울 때 아침 운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바로 추우면 우리가 오그라들고 혈관도 오그라들어서 갑자기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면서 중풍이 생기기 때문에 추울 때 운동을 삼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여야 됩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을 줄이는데 차가운 날씨에 거기서 승기를 빡 내버리면 그냥 팍 쪼그라들어서 갑자기 중풍이 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풍이 오는 것을 전조 증상을 앞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방. 맨발로 걷는 게 가장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추우니까 뭐 못 걷는데, 그러면 이런 거 이거 의료기 상사에 가면 이거 경침이라고 둥그렇게 이걸 밟고 맨발로 집에서 방 안에서 그럼 발이 따뜻해지잖아. 춥다고 뭐 오그리고 운동하나. 그러니까 중풍 맞아가지고 오늘도 자전거 타는데 4명이나 봤어요. 지금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힘든 거예요. 아시겠어요? 온 다음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중풍도 고치기가. 그럼 그것도 하기 싫으면 뭘 좋은 원료 중에 하나가 생식도 좋지만 해바라기 씨도 굉장히 좋아요. 해바라기 씨 효능에 보면 뭐 항암 효과, 셀레늄이 있다, 고혈압 예방하는 마그네슘이 풍부하다, 성인병 예방하는 콜레스테롤 제거하는 역할도 한다, 면역력 보호하는 비타민 E, 비타민 A도 풍부하다, 뭐 빈혈 치료하는 엽산도 들어있다, 관절염을 치료하는 이런 활성산소 억제하는 기능도 있다, 혈당도 조절한다, 냉증도 치료한다, 중풍을 완화하는 이런 혈액 응고와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도 있다. 그 다음에 아연이 풍부해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심신 안정할 수 있다. 이런 이거 3,800원이야. 3,800원을 갖고 요거 꾸준하게 나들어서 여기 수시로 이렇게 그냥 수시로 나도 수시로 푸대를 사다 보니 이게 3,800원이야 마트에서. 다른 놈들 모르잖아. 이렇게 쌀 때 슬그머니 사다가 먹어. 중풍 걸리지 말고. 그래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쳐요. 아시겠어요? 동의보감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침이병 지질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아직 생기지 않은 질병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예방한다는 거야. 그건 음식으로밖에 안 돼요. 그래 생식으로 좋은 음식 먹고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생식 먹고 이런 거 수시로 그냥 뭐 호박씨 좀 주워 먹고 그다음에 뭐야 발 따뜻하게 이거 갖다가 운동하고 경침베개 이거 겨울 내내 집에서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잖아. 이러면 되는데 뭘 게을러서 못한다, 이래서 못한다, 초서 못한다, 뭐가 못한다. 그러다 중풍 맞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댕겨봐. 내가 얼마나 오늘 가슴 아팠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추석 잘 보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미리미리 예방하세요. 미리미리.
이 심내혈관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얘기했던 이 미니 뇌졸중,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중풍의 전조 증상 5가지 얘기했으니 이런 증상이 있으면 미리미리 점검하고 예방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서 건강한 이런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